자, 몇 쪽을 가냐면 그다음 쪽 가면 되군요. 왜 이런 귀여워? 저 아닌가? 아니군요. 우리 그 211쪽 가면 됩니다. 211쪽.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라서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봅시다. fx가 다항함수래. f가 다항함수래. 보통 이런 건 이제 미분 가능하다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cx를 정의하기를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fx. 자, 근데 이제 gx가 x는 2에서 늑대값 31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g'x를 구하게 되면 2x 더하기 2 곱하기 fx가 되고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f'x가 되겠지. 자, 근데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g가 x는 2에서 극대값 32를 가진다는 말은 g'2가 제로고요. g2가 32라는 뜻이잖아, 맞지? 괜찮니? 네.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gx가 x는 2에서 극대값 32를 가진다는 말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g'2가 제로라는 얘기고 그다음 g가 32라는 얘기잖아. 괜찮아? 네. 민영이 이해했어? 네. 네. 자,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미분을 해놨으니까 g'2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6이 될 거고 그다음 f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4, 4니까 8이 되겠다. 그리고 f'2 이 친구가 제로가 될 거야. 얘도 먼저 써야 되거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곱하기 f2가 될 겁니다. 이 친구가 31에 그럼 f2가 얼마란 얘기지? 4란 얘기지. 그럼 f'2는 얼마란 얘기지? 다시 얘가 4라고?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등식이 성립하겠지, 맞지? 넘어갑시다. 자, 그럼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함수가 주어진 함수가 x축에 접한대. y는 x세제곱,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q. 자, 이때 이 친구가 이제 x축에 접할 때 모든 상수 k의 값을 구하시게 나왔습니다. 자,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뭘 만족한다고? 만약 이제 접점의 x좌표가 a라면 f'a가 0이라는 것과 fa'가 0이라는 걸 동시에 만족하면 된다고 했었잖아, 맞지? 네, 어차피 모든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아닐 거야. 해봅시다.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럼 3으로 묶어내게 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결국 이제 f'이 0이 되는 x가 1과 3이잖아, 맞지? 즉 저 친구도 1과 3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1이 0이거나 그리고 f'3이 0이니까 두 가지 가능하다는 거지. f1이 0인 경우 또는 f3이 0인 경우 이 두 경우에 x축에 접하게 될 거야. 그럼 f1이 0을 풀면 어떻게 돼? 1 빼기 6 더하기 보니까 k 더하기 4네. k가 마이너스 4라고. 그렇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이 0이 될 때는 아이쿠 k가 0이군요. 27, 54, 27 해서 0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저렇게 두 가지 k 값을 구하시오 문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2 갑시다. 2번 여기 합시다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y는 fx가 x는 1에서 극대고 x는 2에서 x축과 접한대. 그래서 x축과 접한대. 그때 이제 f4의 값을 구하실 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이 말은 f'1이 얼마나? f'1이 제로. 얘는 f'2가 제로이면서 f2도 제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전 계수가 총 몇 개인 상태야? 3개인 상태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세 개를 저 등식을 잘 활용하면 다 구할 수 있겠다, 맞지?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까 쌤이 다항함수에 대해서
x축에 접하려면 제곱 빈수를 가져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해? 네. 아 그러니까 얘는 x는 2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x-2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F'는 0을 쓰려고 했더니 아 이거는 노땡스인데 약간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봅시다. x 빼기 k라고 쓸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X를 구합시다. 고분 미분 가는 거야. 2배의 x-2 x-k 더하기 x-2의 제곱 2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대입 때 제로가 돼야 돼. 그럼 1은 2배의 마이너스 1의 1-k의 더하기 1이 제로가. 약간 못생겼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다 쓸게. 1은 냅두고 2 곱하기 1-k 이렇게 쓸게. 그럼 2-2k가 될 거고 k는 2분의 1이 되겠다. 맞지? k는 2분의 1이 되겠다. 맞지? 그럼 이제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함수 완성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러면 x-2분의 1에서 4를 대입해 봅시다. 4 곱하기 2분의 7 그러면 7이 14 밖에 나왔나? 네. 짠! 예,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어렵지 않은데 한 정도 해볼까? 379번에 2번 봅시다. 379번에 2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래.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F2랑 F'2가 모두 0이래. 그럼 아까 우리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fx를 x-2의 제곱 곱하기 x-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어.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서 f'x가 마이너스 3보다 더 나왔대. 그러면 f'x를 구해봅시다. f'x를 구하게 되면 지금 생각에는 전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정도로 해놓고 고민 미분 쓸게. 자 그러면 f'x는 2x-4 곱하기 x-a가 될 거고요.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정리합시다. 2x제곱 x제곱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얼마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4a 더하기 4 이렇게. 사실 왜 전개를 했냐면 지금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이게 어떻다고?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이거를 그냥 2차 공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려고. 물론 그래프 처리해도 괜찮은데 약간의 어떤 복잡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a 더하기 4x 더하기 4a 더하기 12 0 2 3 이렇게 되겠다. 맞지?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대. 판별식이 영리하면 되겠지 뭐. 맞지? 4분의 1 a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4a 더하기 7이 0이야 이렇게 되면 되겠지. a 제곱은 그대로 쓰면 되고 8a에서 12에 빼니까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16에서 37, 20을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다. 맞지? a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f3의 최대 f3 맞나? 6 f6이야? 그러면 6, 4, 4, 16 곱하기 6 빼기 a의 값의 범위를 이 a에 대해서 구하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고 5 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고. 거꾸로 말했군요. 네. 오, 대칭성 친구가 나왔군요. 대칭성. 자, 우리가 대칭성은 무슨 대칭이 있다고? 점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습니다. 대칭성은 뭐지? 대칭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대칭성을 가지려면 사실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럼 함수가 아니라 동호의 방정식이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선대칭을 가지면 y축에 대칭이 되거나 아니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튼 이제 선대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제 둘 다 같은 얘기지만 우함수는 그의 특별한 성질을 가지니까 이제
따로 구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x는 fx를 만족하는 함수로 고함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처럼은 이거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선대칭은 fa-x는 fa 더하기 x를 만족하는 친구가 될 거고요. 얘는 f2a-x라고 써도 괜찮긴 합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x는 a 대칭인 거지. 괜찮니? 점대칭은 이제 기함수이고요. f-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홀수차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fa-x 더하기 fa 더하기 x는 2b라는 관계를 만족하면 얘가 이제 a, b 대칭입니다. a, b 대칭. 얘도 위에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건 안 할게. 좀 덜 중요해서. 일단 이거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거든. 안 부담스러우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 공간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줘. 어쨌든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기함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a, 0 대칭이 되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우함수가 되고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x는 a 대칭이 됩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미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이미 증명했다. 애초에 증명했다. 그리고 사실 엄청 쉬워. 왜냐면 우리는 무슨 함수를 공부하고 있지 지금? 다항함수를 공부하거든. 다항함수는 홀수차 미분은 뭐 돼? 짝수차. 그럼 기함수 미분하면 짝수차, 우함수 돼야지. 맞지? 얘도 짝수차 미분하면 홀수차가 되겠지, 맞지? 그 당연히 기함수가 돼야지. 엄청 간단한 얘기야. 괜찮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수연아, 미분 계수가 뭐였지? 접선의 길기. 접선의 길기.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 이 기울기가 커, 이 기울기가 커. 이 길기. 밑에 거가 커, 위에 거가 커. 위에 게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알면 돼. 지금 하는 설명을 자, 이해해 봅시다. 그러니까 잘못 그렸네. 그치? 그 뒤에 가서 다시 나올 얘기긴 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원래 함수가 주어지면 거꾸로 더함수를 초론할 수 있다. 다시 뭐라고 했지 방금? 원래 함수가 주어지면 거꾸로 더함수를 초론할 수 있다. 원래 함수가 주어지면 거꾸로 더함수를 초론할 수 있다.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맞지? 얘 뭐 하고 있어? 증가. 그러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여기여야 돼. 네. 맞지. 여기는 뭐 하고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괜찮아? 여기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지. 네. 맞지? 얘가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이차 함수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일 겁니다. 점대칭일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점대칭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거든. B고 어쨌든 이 친구랑 여기에서의 접선의 길기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사실 여기에서의 함수값이고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라서 사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양쪽으로 가면 갈수록 접선이 계속 같은 거야. 그래서 점대칭이면 이제 대칭이 되는 곳에서의 길기가 다 같아지는 거지.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2차 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2차 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선대칭. 선대칭이잖아, 맞지? 괜찮지? 그러면 내가 이 친구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여기 그려지고 이 친구는 감소하는 여기 그려지겠잖아. 지금 직선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 직선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지금 이 친구는 무슨 대칭이라고? 그래프가 선대칭. 선대칭이 맞지? 근데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이 똑같은 y좌표를 가진 곳에서 이쪽에서의 접선의 길기랑 이쪽에서의 접선의 길기랑 어때야 되겠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랑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이 친구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해야 돼. 그래서 요점 a, 0에 대해서 점대칭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x는 a 대칭이면
미분하면 뭐 된다고? a, 0 점대칭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적으로도 꽤 그래 나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대수적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겠지만 우리 그냥 여기다가 혹시 이식 기억하고 있니? 근데 이식도 엄청 쉽거든 사실은. 그 1학년 과정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점대칭의 의미가 뭐였지? 180도 회전시켜서 포개진다고 점대칭이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 그 도형의 이동에서 그 배웠잖아. 점대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친구와 이 친구 중점이 항상 그 점대칭의 중심이 되면 모든 점이 그렇게 되면 걔네들 점대칭 관계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점을 잡았을 때 요 점에서의 함수값과 요 점에서의 함수값의 중점이 항상 이 친구가 되면 되는 거야. 그게 점대칭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와, 여기가 a-t라고 잡고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a 더하기 t라고 잡으면 이제 점대칭이 된다는 말은 fa-t와 fa 더하기 t에서의 중점의 y좌표가 b가 된다 이런 뜻이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중점이 항상 요 점이 되면 그럼 우리는 주어진 함수가 점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점이 이제 그 뭐지 그래프 위의 점이 되면 그 점에 대해서 모든 점에서 그러니까 t가 이게 그 특정한 상수가 아니고 임의의 실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만큼 떨어진 곳에서 함수의 중점이 항상 이 그래프 위의 점이 되면 저 점이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지. 근데 뭔가 설명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여기가 원래 처음부터 이제 a, b라고 찍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논리가 깔끔하네. 어쨌든 지금은 저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서 내가 이 친구가 a, b에 대한 점대칭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우리 합성함수 미분으로 한번 해보면 f'a-x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미분 곱한 거야. 자, 는 f'a 더하기 x 속미분 얘는 1이야. 이렇게 되겠지. 이 식을 내가 이항하면 f'a-x 더하기 f'a 더하기 x는 제로가 돼. 얘는 더하기 나오면 이거는 점대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a, 0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0되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이제 이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프라임 붙이기 나옵니다. 미분하면 지금 하는 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게 제로가 되어서 정리하게 되면 프라임 a 더하기 x는 프라임 a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선대칭 x는 a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점대칭하고 선대칭하고는 사실 식을 이제 언젠가는 외워야 됩니다. 언젠가는. 사실 나는 그냥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바람은. 교과서에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뜨문뜨문 스쳐 지나가면서 문제에 나옵니다. 그거를 언젠가 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이게 체감상 덜 중요해. 근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금씩 나와. 결국은 그냥 한번 알아놔야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겠죠. 어쨌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근데 여기 있는 문제는 그렇게 헤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안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fx가 x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세제곱 마이너스 bx제곱 그리고 더하기 cx 더하기 6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실수 x에서 f-x가 fx래. 무슨 함수란 얘기야? 우함수, 홀수차 지워. 그러면 극소값 2를 가진대. 그러면 f'이 0이 되는 x가 x에서의 함수값이 2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x로 묶어낼까? 그러면 4x로 묶어냅시다. 4x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f' 0이 되게 만든 x값이 뭐야? x는 뿔마 루트 2분의 b랑 0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게 상황을 보게 되면 도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여기가 0일 거고 그러면 이제 맞불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서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상태라서 극소값이 같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루트 2분의 b에서의 함수값이 극소값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f 루트 2분의 b를 하면 4분의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곱하기 2분의 b 더하기 6이 2가 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거든. 넘어가면 4는 4분의 b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b가 4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사실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내용은 그냥 깔끔합니다. 저 함수가 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자 홀수자 날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서 극소되는 x 찾아서 그냥 대입한 겁니다. 한 게 없진 않지만 어쨌든 아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382번에 1번 할까? 2번 할까? 2번을 해봅시다. (382의 2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도함수가 다음을 만족시키는데 극대 극소의 차를 구하시켜놨어. 그러니까 f라는 친구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는 1에서 가조건에서 3차를 안 썼거든요. 3차. 그 다음에 f'x가 fx가 x는 1에서 극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그럼 나 조건에서 이제 f'1 마이너스 x f'1 마이너스 x는 f'1 더하기 x만 그럼 이 나 조건은 뭘 의미하지? x는 1 선대칭을 의미합니다. 맞지? x는 1 선대칭. 그러면 2차 함수가 대칭축 1이야.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은 뭘 의미하는 거지? 극대를 가진다는 말은 f'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대칭축이 1이야. 얘는 얼마지? 0. 잠깐만. 2니까 3이지 3. 괜찮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f'x를 그냥 구해버립시다. 최고차항 계수 얼마일까? f'x. 최고차항 1인 걸 미분했으니까 3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3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전개를 합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가 되겠다, 맞지? 근데 우리 fx를 이렇게 놓읍시다.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얘를 미분해버리죠. f'x 구하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지.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b가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래서 대입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c라고. 그리고 문제에서 뭘 줬지? 내가 뭔가 하나 빼먹었나?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는 거래. c는 필요 없어. 어차피 이렇게 열리는 상태에서 여기도 c를 달고 나올 거고 여기도 c를 달고 나올 거거든요. 지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3 대입해서 함수값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니?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하긴 할 건데 적분 배우고 나서 합시다. 사실은 우리가 갈 길이 조금 멀어서 지난 쌤이 설명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쉽게 보시면 그래프는 더 설명할 게 사실은 없다고 봐도 괜찮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왜냐면 그래프에 이제 딸린 이야기들이 더 있어서 생각을 못했어. 60페이지 봅시다. 60페이지 강의 없어요. 자,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기본. 자, 처음에 뭐 한대? f'x를 구해서 f'x가 0인 x를 찾겠대. 괜찮지? 증가표를 그리겠대. 그리고 그래프 유형을 그리겠대. 근데 이거는 기본이긴 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증가표를 뭘로 대체했지? 도함수의 그래프로 대체했다, 맞지? 그리고 이미 그래프를 그렸다, 우리가. 사실 여러 번 그렸어, 맞지?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봅시다. 참고.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뭐지? 라고 질문하면 함수값은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고요.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는 증가와 감소, 우리 극대극소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넓이는 이제 함수값의 변화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적분 가서 하게 될 얘기입니다. 부호 판별하는 방법 다 이야기했고요. 이제 거기 얘가 두 개 있는데 쌤이 아까 그려본 그래프랑 대동소이해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짓는 걸 해야 되는데 오늘은 못하겠군요. 아니 왜 예쁜 친구 먼저? 자, 그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애교야? 네.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어? 어떤 함수가 주어졌대 너한테 못 그리면 쌤한테 맞는데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아, 다항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 이렇게 적었다가 아까 저거야 저거. 자 이거 더함수 함수 그래프 그려버려. 어떻게 하지? 이분하세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는 거지. 이 소리 아세요?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마일 3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혹시 어려움이 있었니 해결? 그 다음에 보초성 끄세요. 그 다음에 증감증 표시하세요. 괜찮았니? 할 수 있겠지 이제? 왜? 못하겠니? 나한테 안 시켜. 지금 시킬 시간이 없어. 안타깝게도. 할 수 있겠니?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하나 더 할까? 자, 하나 더 합시다. 그 쌤이 예로 써놓은 게 아까 이거 내가 막소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네. 숫자만 나오네. 어떻게 하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용수를 하면 4x x 마이너스 1 x 나오죠. 자 그러면 마일 0 1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지. 할 수 있겠어? 진짜 이번에 할 수 있어? 자, fx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는 좀 별로다. 그냥 합시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얘 미분합시다. 쿠팡 x는 3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됐어. 이걸 왜 제곱이라고 썼지? 이렇게 쓰고 싶었어. 이라고 이 창을 이제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저 친구는 어떻게 돼? 더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지, 맞지? 여기 최소값이 0에서 2일 겁니다. 여기가 0인데 여기 함수값이 2가 될 거야. 그럼 뭐야? 뿔입니다. 괜찮아? 그러면 얘는 증가만 할 뿐이에요. 더함수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부호가 맞지. 괜찮니? 바뀌어야 이제 증가함수 증가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힘들어 이해했어? 그러면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오면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친구가 있거든. 강의노트 기준입니다. 지금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이해를 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a가 0이 아니면 얘가 3차 함수가 되는 거지. f 플러스 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는 몇 차 함수야? 참. 2차 함수.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 함수의 함수값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되지. 네. 괜찮아? 네. 그러면 부호는 뭐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했잖아, 맞지? 근데 어떻게 판단해? 그래프가 누구보다 위에 있으면? x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 x보다 아래 있으면 음수.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겠네. 다시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겠네, 맞지? 근데 도함수가 지금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라고. 그럼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사실은 6가지라고 해도 괜찮긴 해. 왜냐면 2차 함계수 음수일 때는 이제 뒤집어질 테니까 맞지. 근데 우리는 2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정확히는 3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겠다, 맞지?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돼? 보조선, 보조선, 보조선. 여기는 없어도 되는데 보조선 이렇게 그립시다.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줄 거라고? 증가, 감소, 증가. 그다음에 증가, 멈춤, 증가. 그다음에 증가, 증가, 증가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곳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사실은 이분계수가 최소인 곳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때 이 친구는 판별식이 어떻게 될까? 판별식이? 누구의 판별식? 이 친구의 판별식인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왜? 실근이 두 개. 2배라서. 얘는 판별식이 0. 제로다. 얘는 판별식이 음수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 이거랑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 얘는 뭐냐면 극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진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극값을 가지 안 가죠? 가지지 않잖아. 극값을 가지지 않다. 이렇게 묶어서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한테 묻는 거야, 누가? 시험에서 주어진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주어진 3차 함수가 이제 뭐 미정계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실 때 나올 거거든.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이게 두 개를 합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둘 다 달성하는 거잖아, 맞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다 했군요. 이 음수일 때는 이제 이 뒤집어진 모양이 이제 모든 그래프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그냥 이렇게 근데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바퀴 삥 돌고 그럼 끄자.